네, 안녕하세요. 인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전기장과 전기력선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이 부분 1학기 때 우리가 했던 전기력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기장이라는 아이가 나오면서 마치 다른 아이를 공부하는 것처럼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전기장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이 전기장을 이용하면 전기력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전기장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전기장? 자, 전기장은 전기력이라는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 거예요. 자,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이니까 뉴턴 퍼 쿨롱이 바로 전기장의 단위가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전기력이라는 힘은 어떻게 구했죠? 1학기 때 자, 쿨롱의 법칙 K R제곱분의 QQ 이렇게 구했죠. 그걸 전하량 하나로 나눈대. 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그냥 K R제곱분의 Q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면 왜 쉬운지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플러스 5쿨롱이라는 물체가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볼까요? 전기장의 세기는 K 1의 제곱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 지점에서 여기 있는 플러스 5쿨롱짜리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용하면은 힘을 찾기가 쉬운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전하가 왔다고 해봅시다. 어떤 전하가 왔냐면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가 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이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QE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플러스 1쿨롱이니까 K 1제곱분의 5 2 곱하기 1 이게 바로 이 전하가 받는 힘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플러스 4쿨롱짜리 전하가 왔다고 해볼까요? 자, 그럼 이때 플러스 4쿨롱짜리 전하가 받는 힘은 똑같이 Q2로 하는 거예요. 자, 4 곱하기 K 1제곱분의 5 이 힘을 받는 거예요. 자, 음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전하도 만약에 마이너스 2쿨롱짜리 전하가 왔다. 그럼 이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2 곱하기 K 1제곱분의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장을 이용하면은 여기 어떤 전하량을 가진 전하가 오더라도 힘의 크기를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전기장을 보통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전기장 얘는 방향이 있죠. 우리 힘도 방향이 있으니까. 자,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자, 방향은 쉽습니다. 자, 우리 쿨롱의 법칙에서 힘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죠? 힘의 방향?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오른쪽, 왼쪽,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항상 모든 걸 계산을 할 때 크기만 일단 구해요. 크기만 일단 구하고 방향은 여기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얘한테서 멀어지는 방향이면은 나는 이쪽 방향은 무조건 동쪽이면 플러스로 잡겠다. 그럼 무조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고 만약에 위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겠다 이러면 당기는 힘이나 미는 힘이나 위쪽 방향은 다 플러스, 반대 방향은 당기는 힘이나 미는 힘이나 아래 반대 방향은 다 마이너스로 잡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자, 전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전기장의 방향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은 얘가 이 지점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 플러스 1쿨롱짜리 꼭 1쿨롱이 아니어도 됩니다. 플러스 전하를 하나 가져와 봐요. 이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이 방향이 얘가 이 지점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될 겁니다. 크기는 이렇게 수식으로 구하고 방향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기력선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전기력선. 자, 우리 서브노트나 아니면은 교과서에 전기력선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자, 모두 알아야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들 몇 개.
더 중요한 것,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그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은 촘촘할수록 간격이 촘촘할수록 한마디로 밀할수록 뭐가 센 거냐면 전기장이 세죠. 그렇죠? 자, 다음 전기력선은 플러스 방향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게 그릴 겁니다. 자, 다음 전기력선의 선의 개수는 뭘 나타낼 거냐면 전하의 양을 나타낼 거예요. 전하의 양이 2배가 되면 전기력선의 개수도 2배가 되고 전하의 양이 2분의 1배가 되면 전기력선의 개수도 2분의 1배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 이게 뭘 나타낼 거냐면 바로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낼 겁니다. 자, 한번 예로 문제를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몇 가지 전기력선 예가 있는데, 자, 얘 플러스 1쿨롱, 마이너스 1쿨롱이야. 자, 이때 전기력선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전하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자,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무조건 플러스에서 나오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어디서든 전기력선이 주어지면은 그 지점에서 접선을 그린다면 그 접선의 방향이 바로 그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전하량이 플러스 2쿨롱하고 마이너스 1쿨롱이 나왔어요. 자, 역시 플러스 방향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는 되는데 선의 개수가 전하량에 비례해야 되겠죠? 자, 지금 1이라는 전하를 갖고 있는 아이는 3개의 전기력선을 갖고 있어요. 그럼 2라는 아이는 총 6개의 전기력선이 나와야 되겠죠. 자, 6개의 전기력선이 나오게.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게. 마이너스 1은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가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얘도 해볼까요? 같은 전하예요. 같은 전하. 같은 전하인데 같은 전하면 요 사이에서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되지 않으니까 서로 밀어내서 여기는 빈 공간이 되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예요. 자, 얘도 역시 가운데 요 지점은 빈 공간으로 놔두고, 자,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들어가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요때 주의할 거, 여기 모두가 지금 전기장이 0이라는 건 아닙니다. 0이 되는 곳은 얘네 둘이 만나는 두 전하를 잇고 여기 사이 공간 만나는 지점, 여기가 0이 될 겁니다. 자, 얘도 여기만 0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위랑 아래에서는요, 자, 벡터의 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니까 벡터의 합을 생각하면 위 방향이 되겠죠.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이 위에는 다 위의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0을 기준으로 아래 방향은 다 아래쪽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는 반대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위쪽은 다 아래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자, 0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다 위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다음. 자, 이거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축전기죠? 이렇게 판이 있고 이 판에 전하가 유도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이에 전기장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전기장은 균일하죠. 균일합니다. 균일.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잘 나오는 아이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어려운 문제들이 있냐면은 얘가 원래는 물리 1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에도 잘 나오는 문제였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 중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쉽게 푸는 방법,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A라는 전화랑 B라는 전화가 있대요. 자, 근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전하가 누가 큰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 주어진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A라는 지점에 요 지점의 전기장이 0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 참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은 A랑 B 사이에 전기장이 0이라는 거는 요런 그림은 안 되겠죠. 요런 아이들만 되겠죠. 한마디로 A와 B는 같은 보호의 전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 A랑 B 사이에 전기장이 0이라는 거는 A와 B는 같은 보호의 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0이 되는 지점이 A에서 가까워요? B에서 가까워요? B에서 가깝죠? 자, 그 소리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같은 부호긴 같은 부호인데 A는 이만큼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 전기장 세기가 A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B는 요만큼만 떨어져도 B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 요 EA라는 전기장이 A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와 B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의 합인데 이 둘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방향은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같은 부호니까. 자, 얘네 둘이 같으려면은 A는 거리가 멀어 떨어져 있어. B는 거리가 여기서부터 짧게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크기를 내려면 당연히 A의 전하량의 크기가 B의 전하량의 크기보다 커야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놓고 풀면은 아마 문제집에 있는 문제 그 다음부터는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것도 해볼까요? 어떤 문제 보면은 사이에 0이 없어요. A랑 B랑 있는데 사이에 0이 없고 0이 이 지점에 있대. C라고 할까요? 똑같이 A라고 하면 말이 헷갈리니까. 자, 요 C라는 지점의 전기장이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는 같은 보호일까요? 다른 보호일까요? 여기 당연히 같은 보호였으니까 여기는 다른 보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밖에 전기장이 0인 곳이 있다면은 요 사이에 0이 없다면 얘네 둘은 반드시 다른 보호의 전하라고 합니다. 자, 다음 똑같아요. 자, 요 C라는 지점에 이제 하나는 뭐 나가는 방향으로, 하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 거예요. 이 두 전기장을 합한 게 0이 돼야 되는데 A랑 B랑 합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운 애는 전하가 작아도 그 크기를 만들 때 얘는 멀리 있으니까 먼 거리를 똑같은 세기의 전기장을 만들려면 전하량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A가 B보다 전하량이 커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팁. 이 C 지점이 0이라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C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전기장의 합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다. 이 C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전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요때 방향이 반대로 되면 요 C라는 지점에서 전기장은 0이 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면. 자, 이 방향은 누가 결정하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플러스 100쿨롱짜리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쿨롱짜리가 있어요. 이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저 멀리 오른쪽으로 정말 멀리 갔을 때, 완전 멀리 갔을 때 얘네가 거의 한 점처럼 보일 때 그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될까요? 오른쪽이 되겠죠? 자, 멀리 가면은 얘네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전하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지점에서는 얘네 둘을 합친 전하, 한마디로 더 큰 아이의 전하의 방향, 그 아이가 택한 전기장의 방향을 택할 거예요. 그러다 쭉쭉쭉쭉쭉쭉 오다 보면 어느 순간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고 더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얘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얘의 전하의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저 그림상에서 C의 오른쪽은
C의 오른쪽의 전기장의 방향은 A 영향입니다. A 방향을 따라가면 돼요. 자, C의 왼쪽에 이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얘가 크긴 하지만 얘를 고려하기엔 얘가 너무 가까워. 그래서 C의 왼쪽 방향은 B의 영향이 큽니다. 자, C의 왼쪽 방향은 B의 영향이 큽니다. 자, 아마 여기 있는 요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요걸 잘 기억을 해둡시다.